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30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관련된 소식입니다. 연일 하락세를 타고 있었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20일 만에 다시 10,000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하반기에 여름철에 혹시 다시 재유행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보여졌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었던 오프라인 쇼핑몰들 그리고 주요 브랜드들이 지금 조금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코로나19 특수로 조금 급성장하고 있었던 온라인 쇼핑몰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 조짐까지 보여지면서 불황형 브랜드들 지금 조금 하반기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지금 미국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시장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표 발표를 지금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밤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지금 4거래일 만에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지금 국내 증시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금 2,360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지금 하락해서 757.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유롭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노란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요즘 같은 폭락장 뒤에는 대박 찬스가 온다고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대박 찬스 잡는 법, 그 기회 잡는 법에 대한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여의도에서 오후 1시에 선착순 60분을 모시고 오프라인 강연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먼저 시장부터 함께 해주십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눌림목 수준에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장도 확인이 됐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이게 눌림목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게 폭락세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도 빠지지 않고 조금 빠진 애들과 올라간 거 나스닥이 올라갔었나 다우가 올라갔었나 어쨌든 빠지질 않았고 그냥 그렇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아침 선물 수급도 별로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약보합 정도 수준. 그러면 지금 코스피랑 우리나라 코스닥도 미국 시장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장 보면은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만약에 지수가 2,300을 깨고 또다시 폭락세로 내려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벌써 종목들이 10%씩 박살이 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부 다 20%씩 박살 날 거고 또다시 30%, 40% 박살 나는 게 일주일 만에 나올 텐데 2,400 깰 생각이면. 근데 지금 보면은 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뉴스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뉴스도 쭉쭉 봤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그 중국과의 그 마찰 부분들 얘기들이 계속 윤석열 정부와 뭔가 계속 이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인가 얘기했어요. 신의 한 수에서. 그쪽 관련주들은 일단은 피하자.
화장품부터 이쪽은 피하자. 어제는 그 방역에 대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어제 화장품들이 움직여졌죠. 낙폭과에 따른 기대감으로 움직인 겁니다만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신의 한 수나 녹화방송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똥이 무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쪽 섹터인 종목이 뭔가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지금 외교 이제 마찰을 지금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사 보면 그런 얘기 있죠. 근데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그래갖고 지금 중국 그 소비주 관련주들이 혹시나 아침서부터 크게 빠지나 봤는데 별로 안 빠져요. 별로 안 빠져. 아마 세력들도 그런 얘기가 나올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느낌이. 만약에 얘네들이 그걸 알고 있었으면은 아주 그냥 막 다 한가로 밀었을 텐데 그러니까 세력들도 물리면 그런 악재가 나와도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경우예요. 한 3%밖에 안 빠지죠.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눌림목.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코스피 흐름을 가게 되면 지금 시장은 폭락 장세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눌림목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갖고 디케이락이라든지 원전테마, 뭐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낙폭과대에서 지금 많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걔네들이 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원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지금 뭐 그 핀란드, 뭐 폴란드, 스페인 뭐 정상회담이 있었었는데 다 취소가 돼 버렸죠. 일정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대화하기가 싫은가 봐요. 어쨌든 다 취소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왈구왈구 얘기가 많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뉴스를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정들이 다 취소가 됐고 뭐가 됐고 제가 그래서 남북경협 아니고 그 원전 테마줄에 대해서 일정이 다 됐을 때에서 굉장히 좋게 나와도 본전인데 안 좋게 나오면 흔들릴 수 있다 얘기했죠. 근데 아직 안 빠져요. 그리고 뭐 재료 소멸의 뭐 이슈로 지금 빠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뭐 원전 테마주들은 그냥 버티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만큼 그런 이제 회담이 갔다 오면은 뭔가 큰 엄청난 큰 수주를 해와갖고 이게 막 급등하면서 갈 줄 알았던 사람들은 제가 그럴 일 없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가 나와도 언론에서 열심히 빵빠레 올리고 난리를 쳐야 한 1주, 2주가 더 올라가도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주처럼 급락을 할 거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처럼 결국은 빠질 거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니까 지금 원전 테마주들 이슈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은 뭐 기대감을 남아있고 뭐 아직까지는 뭐 안 빠지고 있으니까 보유하시는 건 좋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쪽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전 테마주들이 만약에 힘을 잃고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섹터에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의 순환매를 노려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흐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지금 저점까지 다 내려왔어요. 얘는 코스피를 대변합니다. IT 이기도 하지만 얘는 코스피 지수 관련주예요. 얘가 저점이 깨지면 지수는 2300이 깨집니다. 근데 지수가 2300이 깨지기 전에 얘가 먼저 내려왔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2300을 안 깨지고 지금 박스권의 흐름으로 움직이다가 눌림목을 주다가 다시 양봉으로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죠. 얘는 이제 여기서는 저점 깨지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얘는 여유가 있죠. 얘는 좀 더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좀 더 내려오더라도 삼성전자는 저점을 웬만하면 안 깰 겁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저점이 안 깨지고 삼성전자 저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삼성전자 반등 나오네라는 그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간 지금 원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어제는 이제 그 화장품이라든지 웬만한 섹터들 뭐 다는 아니지만 몇몇 섹터들의 그 업종의 대표줄 주선주들은 빠진 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시장이 양봉 나고 움직인다 그러면 안 올라갔던 쪽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패턴주, 그래서 눌림목 저점 매수 하면서 이게 시장이 양봉 나오면 이제 그 눌렸던 애들이 움직일 텐데 가장 간단한 게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일이든 양봉이 나오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양봉 나오면서 반등 주고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움직이지만 IT 부품주들도 지금 오늘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해놓고 요것들이 다음 주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쪽에서 매매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삼성전자의 일단은 흐름을 봤을 때에서 왜냐면 삼성전자 저점이 깨지면 2,300도 깨지면 다른 종목은 정상적으로 갈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다 폭락 나와요. 지금 올라가 있는 애들 20% 30% 그대로 폭락 나옵니다. 근데 지금 종목들이 폭락 나올 생각은 안 하고 눌림목만 주고 있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예상을 해보자면 눌려있는 지금은 IT 부품주들을 저점 매수 단타. 저는 IT를 좋게 안 봐요. 근데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단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서 3나노 공장 양산도 돌린다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조용해요. 조용한데 뭐 이종 부회장이 뭔가 얘기를 했으니까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뭔가 얘기 나오면서 공장 돌아가는 것들 한번 보여주면서 지금 나토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그 얘기들이 반도체 아니면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원전 한번 움직였으니까 남은 건 이제 반도체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어느 정도 반등 주고 또 떨어지겠지만 그 아직 반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T 섹터들도 한번 잘 보시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눌림목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폭락 상황보다는 눌림목 상황의 시장으로 보여진다고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계속 달라질 텐데요. 특히나 우리 코스피 2,300선이 붕괴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변화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 저점 매수 타이밍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직 매수가 미도달됐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후성, 주성 엔지니어링 있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각각 화요일에 1.8%, 수요일 3.2% 수익률 가져가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44.7% 가져갑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잡아갑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과거에서도 한번 작년인가 한번 바닥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코리아 서키트 한번 얘기를 추천주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IT들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래서 PCB 관련주 쪽입니다. 그래서 IT 섹터가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은 IT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많이 더 빠져 있느냐, 빠진 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줬느냐 안 줬느냐 요건데 이슈는 있고요, 그렇죠? 지금 뭐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들과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중국과의 이제 교역을 어느 정도 줄이고 지금 얘기 기사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기사 나온 게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고 유럽 쪽으로 틀겠다. 그럼 뭐를 할 거냐? 원전하고 세일즈를 원전 세일즈하고 반도체를 하겠다. 근데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다 달라고 난립니다. 이거는 없어서 안 되는, 그러니까 물과 같은 거죠. 쌀과 같은 거고. 그래서 이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달라고 난리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을 뭐 줄인다고 하지만 중국도 우리나라를 쉽사리 그렇게 지금 뭐 보면은 뭐 한국 가만 안 두겠다는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반도체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얘기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될 건데 기대감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세계 경제가 둔화가 되고 뭐 되고 해서 IT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원시 시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계속 핸드폰도 쓸 거고 자동차도 계속 탈 거고 TV도 볼 거고 컴퓨터 쓸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는 계속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으로 뭔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런 이제 IT 섹터들도 종목들이 날바닥에 있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겠죠. 근데 지금 종목들이 어저께 그저께에서도 눌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이 저쪽을 보이지가 않을 텐데 다른 애들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뭐 DK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OCI라든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방산주다라든지 조선주를 막 봐봐요. 최근에 시장이 급락을 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걔네들만 주식이에요? IT는 주식 아닌가? 그렇죠? 원전 테마만 주식입니까? 그리고 지금 뭐 나토 정상회의가 갖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기사 봐봐요. 지금 보면은 반도체랑 원전 세일즈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근데 반도체는 꼼짝도 안 해요. 그 반도체가 많이 갔으면 제가 얘기도 안 꺼냅니다.
반도체가 지금 어저께 그저께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바닥에 있을 때 저점 매수했다가 이게 한 번 더 튀어오르면 그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건데 어쨌든 매매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코리아 서킷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PCB 관련주 쪽인데 이따가 수급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차트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코리아 서킷가 아니고 IT 부품주가 아니어도요. 얘가 뭐 어떤 섹터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개별 잡주들이 더 잘 움직이는 흐름인데 그래도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한 번 정도는 움직이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일단은 저점 매수를 오늘 공략을 해보는 전략을 가격 전략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표역 종목인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어제도 제가 반도체 섹터들을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이제 반도체 IT 섹터를 얘기하는 건데 어제 이제 3.2%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 그러니까 이 방송이 이제 단기적으로 3% 정도 수익이 나면 뭐 하자? 일단은 50%를 팔고 욕심이 나면 50% 가져가면 되고 욕심이 안 나면 90%를 팔든 99%를 팔든 1%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 1%를 200%를 먹든 1000%를 먹든 가져가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3% 나오면 일단은 매도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이 시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어차피 뭐 이 방송 안 보더라도 바닥에서 산 다음에 놔두면 500%, 1000% 올라가지만 이게 또 미국 시장이 또 떨어지고 박스권장이고 하락장이고 이럴 때에서는 또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먹을 때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17,100원에 표역종을 드렸던 게 장중에 700원까지 7,700원, 17,700원까지 올라가면서 3.2% 달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나는 안 팔았는데, 저는 못 팔았는데요. 그거 못 푼 거는 이제서부터 그 원리를, 이 원칙을 알면 되는 거고요. 못 팔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 저점 자리, 2,300이 깨졌을 때나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도망가는 타임입니다, 거기가. 근데 2,300이 많이 남았느냐? 56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깨질 거면은 오늘도 깨질 수 있고 내일도 깨질 수 있어요. 깨지려면 한 방에 깨집니다. 근데 별로 깰 생각을 안 하고 종목들도 버티고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DK락이라든지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여요.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원전 테마가 됐든 아니면은 뭐 풍력 에너지가 됐든 아니면은 무슨 뭐 기계주가 됐든 아니면 태양광이 됐든 뭔가 이슈가 붙어가지고 한 번씩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장이나 지금 조선주들 봐봐요 한번 무너지고 있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등등등 해갖고 얘네들 보면 차트가 조금 느리네요. 자 이렇게 되면 보면은 얘네들은 안 무너지고 얘네들은 잘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무너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뭐 이런 애들 안 무너지죠? 안 무너져요. 시장이 무너질 거를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은 지금 그래도 잘 버티면서 자기 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슈에 맞춰가지고 뭐 계속 올라가지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목표치를 주면 뭐 조정받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 그럼 얘는 그러면은 뭐 맨날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럼 얘가 저점이 2,300이 깨지면 좀 전에 봤었던 그 올라갔던 애들이 다 내려야 돼요. 다 잡아 당겨서 내릴 겁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지수도 2,300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지금 관점에서 지금 시장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여기를 저점을 웬만하면 안 깨고 버티면서 움직여줄 거라는 얘기고 근데 아까 걔네들은 어느 정도 다 올라갔잖아요. 그럼 안 올라갔던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이런 IT 섹터들 올라간 게 없잖아요. 다른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올라간 쪽은 살 수가 없어요. 저항대 올라왔잖아요. 보면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20%, 25%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올라가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IT 섹터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요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니까 수익에서 어느 정도 파신 분들은 뭐 가져가시면 되고 팔고 나서 조금 가져가시면 되고 못 판 사람들은 다시 또 올라올 거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2,300이 깨지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2,300 깨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얘기고
그래도 56포인트밖에 안 남았지만 2,300이 깨지면 모든 종목들은 폭락세로 가니까 그때서는 손절을 하거나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안 깨질 걸로 예상을 해요. 이유는 아까 앞전에 다 설명했잖아요. 지금 다른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원전 테마주들은 계속 강세를 주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뭐 시장이 2,300이 깨질 것처럼 뭐 무서워가지고 손절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가져가다 보면 이슈가 나오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원전 세일즈, 반도체 세일즈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도체 얘기가 조만간에 또 나오겠죠. 그 반도체는 전 세계에 정말 그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자체가 무기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필요해서 이슈는 나올 거여서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를 지원을 하는 정책을 계속 펼칠 거고, 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면 반도체들을 또 태양광처럼 풍력처럼 그다음에 원전 섹터들처럼 한 번은 이렇게 강하게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시장이 양봉 뜨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에서는 IT 섹터들도 한번 이게 머리를 들어주는 흐름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지금 같은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받고 눌릴 때에서는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을 가면,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 그래서 요거를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코리아 서키트. 자,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PCB 관련주 쪽인데, 이 PCB가 뭐냐면은 그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뭐 자동차든 그 기판에다가 그 기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판을 얘기하는 건데 판때기가 필요한데 이게 휘어지면 FPCB. 그죠? 휘어지는 거, 플렉서블. 그리고 안 휘어지면 그냥 PCB인데, 저 보면은 코리아 서키트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근데 기존에 많이 빠졌어. 일단은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 좋은 겁니다. 많이 빠지면 조만간에 시장이 반등 나오면 이런 애들은 그냥 자율 반등만 줘더라도, 원래 자율 반등은 빠진 폭의 3분의 1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1차가 3분의 1이고 2차가 절반이에요. 50%. 그럼 50% 절반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있는 과거서부터 나왔던 이 기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알려진 기법이에요. 뭐냐면은 그 피보나치 조정대라 그래서 상승한 다음에 조정받을 때 385, 618. 그다음에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을 주게 되면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3차 목표치를 얘기하는데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 이것도 반등 줄 때 385, 618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진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돌리고 있죠. 그럼 이제 반등이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잡게 되면은 요걸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 반등 나오면 27,500원 가는 거고요. 3분의 1만 반등 주더라도 24,000원의 목표치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부터 24,000원만 가도 22%가 올라오는데 목표치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든 매매를 하든 이렇게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는 아마 이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바닥에 했을 때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심텍, 그리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과거에 작년에 이 바닥에 했을 때 한 두세 개 정도를 이쪽을 추천했었는데 아마 코리아 서키트 추천했었을 거예요. 그때에서는 바닥에 했다가 되게 많이 갔죠. 그때 100% 넘게 지금 수익이 났다가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는데 저는 빠질 때에서는 얘기하고 않다가 이제서야 얘기를 하죠. 시장도 많이 빠졌고 종목도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진 게 일단은 매력적인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점 매수를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심텍이라든지 이녹스 첨단소리라든지 저쪽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매수 가격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조금 올라갔는데 좀 전에 얘기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19,800원, 19,8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하시고 많이 빠졌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뭐 IT고 뭐 원전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많이 빠진 종목이 좋은 겁니다. 왜냐면 낙폭과대잖아요. 지금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뭐 어중이 떠중이 막 이상한 종목들은 이상한 종목도 사실은 올라가요. 근데 코리아 서키트가 이상한 종목도 아니고 과거서부터 뭐 실적으로 보나 IT 섹터에서 이상한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262% 당기 순이익이 나왔던 종목이 뭐 이상한 겁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살 수가 없는, 비싸서.
저도 그래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뭐 부담될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되고 이렇게 생긴 애들을 조선주를 찾든 원전 테마를 찾든 태양광을 찾든 뭐 화장품을 찾든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다면 어떤 섹터에 있더라도 웬만하면 먹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패턴주로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걸 공략을 하면 깨질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코리아 서키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코리아 서키트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더라도 이 반도체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코리아 서키트 매수가로 19,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전자 85,000원에 100%요. 삼성전자 85,000원에 100%. 네, 85,000원이면은 거의 뭐 최고가 근처에서 잡았네요. 네,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무겁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하면 덜 빠졌어요. 다른 애들 30% 빠질 때 얘는 15%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갖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해요. 지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여기 기대한,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많이 빠졌으니까 30% 올라가도 얘는 15%밖에 네. 못 올라간다는 생각하면 돼요. 네, 그게 똑같은 겁니다. 많이 안 빠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럼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까지 반등 주고,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사면은 네. 뭐 6만 원까지는 올라가요. 네, 근데 6만 원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또 다시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다가 뭐 더 올라가면은 6만 5천 원 가면 지수는 뭐 3천 쪽으로 뭐 올라가려고 하는 걸 거고 2,600이네요. 2,600으로.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네. 근데 얘가 6만 5천 원 가는 가능성보다는 또 왔다 갔다 한다면 또 저점 있게 하고 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매매를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아, 늦었죠. 지금 가격이 어떻게 팔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여기에서 판다는 건 네, 손실이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한 4%밖에 안 된다. 그러면 4%밖에 안 되면 이거 차라리 손절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아 서키트를 차라리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더 빠르고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왜냐면 얘는 지금 최근에 6월 달서부터 빠진 게 20 몇 프로, 거의 30% 가까이 빠졌고 여기서부터 따지게 되면 40%가 넘게 빠졌는데 네, 삼성전자는 여기서부터 따지게 되면 얘는 17%밖에 안 빠졌잖아요. 17%밖에 안 빠진 애는 아무리 많이 올라가 봐야 뭐. 근데 코리아 서키트는 한 40% 빠졌으니까 얘보다는 코리아 서키트가 낫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등 주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IT 부품주들도 정신 차리고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삼성전자가 반등 주면 당연히 코리아 서키트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PCB 관련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도 똑같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 굳이 얘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교체를 할 거면 네, 다른 가벼운 뭐 주성 엔진이라든지 제가 과거에서도 삼성전자 작년에서 여기서 설명했어요. 여기서 네, 여기 작년 10월 달에 삼성전자 누가 갖고 있다고 하길래 네. 10월 달이 맞을 거예요. 이때 이걸 갖고 있느니 후성이나 주성 엔진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에서 주성 엔진을 교체를 했으면 작년 10월 달 그때 여기에서 바로 요 방송 아침 방송에서 얘기한 겁니다. 상담 방송 와서 이거 그게 팔아버려. 삼성전자 팔아버리고 주성 엔진 쪽으로 교체하라 했는데 주성 엔진을 몇 프로 갔냐면 그때 이후로 150%인가? 170%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157%, 150%. 그때 대비 주성엔진은 150% 올라갔고요. 삼성전자는 올라가긴 올라갔죠. 삼성전자는 그때 대비 15%. 15% 먹는 게 나아요? 157% 먹는 게 나아요? 당연히 157% 먹는 게 낫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래 가벼운 게 더 잘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얘가 또 15% 올라간다 그러면 주성엔지니어링이 또 150% 또 올라갈 거예요, 또. 말이 그렇다는 얘기가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벼운 쪽이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교체를 할 거다, 손절을 할 거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뭐 주성엔진이나 코리아서킷 이런 가벼운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고 손절하지 않겠고 뭐 가져가겠다라 그러면은 그냥 보유하셨다가 일단은 6만 원에서 네.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 6만 원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손절을 할 거면 8만 5천 원에 물린 거라 못해도 8만 원까지는 가져가야죠. 뭐. 근데 8만 원 올라갈 수 있느냐? 한 3, 4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일단은 6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좀 걸릴까요? 6만 원도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움직이는 거 봐서는 한 1, 2주일 걸릴 것 같은데요. 1, 2주요? 네. 네. 일단은 보유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B75 테크 비치로테크 9,800원에 10%. 100%요? 10%. 10%? 9,800원.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운주항공 관련주 이제 나로 그러니까 네. 나로 그 누리호 관련주로 그것 때문에 누리호 때문에 샀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제가 이거 누리호 이슈 나오면은 떨어질 거라 그랬는데. 저 저녁 방송 봐보세요. 그거 계속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원래 그래요. 원래 이슈가 끝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8번은 떨어지고 2번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원전 이슈도 원전 세일즈 얘기하잖아요. 2번은 올라가요. 10번 중에 2번.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열에 8, 9은 떨어져요. 재료 소멸로. 그래서 떨어진 건데 뭐 이렇게 벌써 물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일단 보유해야 되고요. 이미 손절은 늦었어요. 9,800원에 샀었으면은 9,000원이라도 깨졌을 때 던졌었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너무 늦었기 때문에 손실도 크고요. 28%면 다시 8,000원 쪽에서 9,000원으로 올라올 때까지 그냥 갖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보유 말씀드릴게요. 좋아서는 아니고 얼마- 어쩔 수 없어서. 본주는 올 수 있어요? 본전은 어려울 네.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돼요? 못 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손실이 커서 팔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9,000원 정도만 오더라도 손절을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9,000원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9,000원 가야면 손절을 하세요. 9,000원 가면은 네, 근데 9,000원이 어려울 것 같아요. 난 8,500원만 가도 그냥 손절해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와도 손절 가능한데 8,500원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그거는 그때까지. 그러면 8,500원 정도. 근데 8,500원이면 손실이 꽤 크실 텐데 13% 가능하시겠어요? 그 정도 손실도? 그거 못 올라갈 것 같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딴 데로 가는 게 낫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8,500원 정도에서 한번 손절했다가 네. 그때 뭐 상황 봐서 다른 종목들을 다시 들어가고 뭐 복구를 그게 하는 낫죠.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 못 일단은 올라갈 것 같아. 9,000원 못 올라갈 것 같으면은 팔아가지고 8,500원 정도에서 팔아가지고. 그런 선생님은- 생각이면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매매를 하셔야 돼요. 8,500원 가서 손절하셨다가 네. 다른 걸로 다시 들어가서 복구를 하든 뭔가의 네.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얘는 지금은 일단 반등을 좀 잘 나오기를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난 8,500원도 안 갈 것 같아서 지금 그래요. 지금. 또 가기를 바라야죠 뭐. 잘못 사가지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이슈에 알았습니다. 쫓아가서 그래요. 자, 그래요.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 가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자, 정유주 화학주. 자, 제가 그저께 이제 화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제가 정유주 화학주들 이상하다라는 얘기 한번 했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이게 지금 정제 마진이 좋다라는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움직이죠. 그리고 이 정유조합주들은 개인들의 힘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 세력들의 그 어마어마한 왜냐면 이 시가총액이 다 커요. GS 시가총액 3조 9천억짜리.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 18조짜리. 자, S51 얘는 시가총액 12조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들의 무슨 카페 동호회장 얘네들이 한번 사보자 해갖고 절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세력들의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이 이틀 전에 정제 마진 때문에 모든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을 상향을 했다라는 기사를 듣고 저는 이거 과거에 시멘트 냄새가 난다. 시멘트가 어땠냐면 그때 한일 시멘트부터 해갖고 하여튼 시멘트 관련주들이 언제였죠? 이때였나? 4월 달이었나? 여기였나?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이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시멘트 관련주들 이것저것 있었었는데 고려 시멘트부터 해갖고 고려 시멘트 있나요? 고려 시멘트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요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때마다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여기다. 여기 맞아요. 3월 달.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한번 폭락 맞고 최근에 폭락 맞은 거니까 맞습니다. 요때에서 제가 아마 실전 매매 정수에도 얘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저녁 방송의 그 주유소 방송에서도 제가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나오는데 그때에서 시멘트 관련주를 뭐라 얘기했냐면 이거 세력들이 뉴스 뿌려놓고 지들이 팔아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도망가야 된다. 건들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때 당시 이제 기사가 뭐가 나왔었냐면 국내에 재고 물량이 이틀치인가 3일치인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주가를 급등시킬 것처럼 이날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되게 모양이 불량하죠. 윗꼬리가 달면서 물량 다 팔았죠, 누가. 음봉 나왔죠. 그래서 저는 눈치챘죠. 얘네들 지금 기사를 내보내놓고 지들이 팔고 도망가는구나. 봐봐요. 그때 이후에 재고 물량 없다고 이게 급등했는지 급락했는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면 마이너스 46%? 요 정도 얘기했으면 그때 당시 방송 봤던 사람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쟤네들 물량 팔아먹으려고 뉴스 내버리고 도망간다고. 이 얘기를 아침 방송하고 저녁 방송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정유조합주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제 그저께. 냄새가 난다. 기사가 나왔는데 모든 증권사에서 다 목표가 다 상향을 하는데 정제 마진 좋은 건 누가 몰라요. 그렇죠? 그 좋은 얘기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뉴스가 나왔으면 8% 10% 급등을 시켜야 되는데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틀 전 얘기예요. 어제가 수요일이고 여기 이틀 전에 그래서 안 움직이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건들지 말아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흔들리면 바로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수익 났으면 물린 사람들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빠질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빠지네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 얘기니까 뉴스로 듣지 마세요. 뉴스는 여러분들 꼬셔갖고 물량 팔아먹을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에서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가시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은 이게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쩔 수 없이 보유는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자 일단 중간 시황 보고 그다음에 시황 보고 다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코리아 서키트 지금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매수가로 19,8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19,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잘 파악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양시장의 매매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 투자자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조금 강력하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각각 967억 원, 1,536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상황입니다. 역시나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강력하고요. 각각 298억 원, 1,403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 반면에 개인 투자자만 지금 홀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조선, 자동차, 의료정밀 분야만 소폭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지수 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1.07% 하락하면서 2,35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세입니다. 1.36% 하락하면서 752.0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종목, 전 업종들이 지금 웬만한 것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1,17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눌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눌린다라는 거는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빠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눌림목이냐 아니면 저점 이탈되면서 폭락세로 가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저점이 깨지질 않았어요. 저점이 깨지질 않았고 물론 지금 뭐 수급은 조금은 꼬이고 있죠. 꼬이고는 있지만 뭐 엄청나게 대량 매도를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1,490억 정도, 기관들은 954억 정도, 이 정도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 뭘 사고 있는데 뭘 사고 있는지는 뭐 잠깐 나보면 알겠죠. 어쨌든 많이 빠진다고 막 사면 안 되고요. 눌림목 저점 매수를 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미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면 그러면 빠질 폭이 커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쪽을 사주지 마세요. 많이 올라가는 쪽 사주지 말고 최근에 반등 줬다가 도로 내려와 있는. 그래서 아까 전에서도 많이 빠진 쪽. 그러니까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얘도 떨어지고 있겠죠. 종목이니까. 지금 코스피 종목은 몇 개 떨어지고 있냐면 600개 넘게. 코스닥은 1,164개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656개 하락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건 21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개수가 3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빠지고 있으니까 종목들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최근에 빠졌죠. 그래서 반등을 줬죠. 근데 올라가는 게 많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유리하고 그런 애들이 조정받으면 그런 애들을 저점 매수를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코리아 서킷을 가지고 나온 것도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받을 때에서 어떤 종목을 살 거냐, 많이 떠 있는 걸 저항에 부딪힌 거 살 거냐, 이미 먹을 거 다 먹었는데 걔네들은. 그러니까 부딪히는 애들은 사면 안 되고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애들이 버티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을 공략을 해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오늘은 지금 시장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쭉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을 주기 때문에 종목들이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내일이 됐든 다음 주 월요일이 됐든 이게 어떻게 된다면 이 양봉이 나오면 이 뻔하잖아요. 봐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양봉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봉 나오면 모양이 이뻐지죠. 그러면 종목들도 바닥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양을 잡고,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 이 모든 얘기는 취소입니다. 근데 지금 저점이 깨지려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만약에 저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조선주서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현대차도 어제 무슨 뭐 그 독일인가 어디서 그 무슨 이상한 조사 받는다고 뭐 압수수색 받는다고 그러면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흔들어 놓고 아래 꼬리 달고 오늘 오히려 올라가죠. 이렇게 업종의 대표들이 살아 있으면 지수는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살아 있죠. 삼성중공업도 살아 있죠.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살아 있죠. 안 무너지죠. 그러면 조선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 업종 저쪽 업종 다 살아 있으면 결국 2,300은 지지를 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조만간에 내일이 됐든 다음 주 월, 화, 수 타임이 됐든 요게 나올 겁니다. 양봉으로 들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주면 뭐가 되겠어요? 빠져있던 종목들이 그때서야 이제 올라가면 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많이 빠진 종목들이 움직일 건데 그럼 뭘 공략을 할 거냐?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업종의 대표들도 한 번씩 다 하나씩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IT 섹터도 한 번은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늘 코리아 서킷을 갖고 나온 거고 최근에 이제 주성 엔진부터 해서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갖고 나온 건데 IT들이 지금 제일 만만합니다.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종목 다 찾아보면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수가 안 깨지고 양봉이 나오면 그때서는 바닥에 있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물리더라도 저점 매수라도 그쪽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고 만약에 2,300이 깨지면 그때서는 시장이 위험할 수 있는데
그거 깨지기 전에 조선주하고 현대차하고 그다음에 OCI하고 이것도 같이 보세요. 이게 무너지면 2,300이 무너집니다. 근데 얘네들 안 무너지면 2,300 안 무너지니까.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무섭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 저점 매수의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근처에서 건설 회사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지금 구글 구글 얘가 대답한 거예요. 자, 건설주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신 거죠? 6,700원에 10%. 6,700원에 10%. 뭐 물려서 그렇긴 한데, 자, 근데 이거 건설주들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업종의 대표주들이 하나씩 다 움직인다 그랬죠? 네, 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IT도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은데, 자, 근데 건설주들이 지금 얘도 저항대 지금 걸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6,700원에 안 물렸다면 참 이게 전략 펼치기가 참 좋은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25% 깨졌다가 지금 바닥에서 들어줘서 지금 마이너스 거의 이제 11%대까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 바닥에서 들어준 거는 바닥 대비 올라온 거는 한 18%나 올라갔네, 건설주가. 그래서 저는 저는 IT가 조만간에 이제 순환매로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건설주처럼 또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 손실이 6,200원 사갖고 손실이 작거나 아니면 지금 수익이라 그러면 이걸 팔아갖고 저는 IT 섹터로 교체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물린 게 아직 11%를 더 복구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갖고 가세요. 아직 이쪽 건설 섹터의 반등이 끝나진 않았으니까 현대건설도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도 많이 올라왔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좀 건설주 움직이고 조선주 움직이고 뭐 기계주도 최근에 뭐 그다음에 뭐 원전 테마, 태양광 이쪽에서 등등 움직였으면 그 다음은 뭐 은행, 증권 이쪽보다는 IT가 유력한데 이렇게 전략을 드릴게요. 대우건설 한 번 더 움직이면 6,200원 정도? 이쯤에 올라오면요. 여기서 저항으로 강력하게 좀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팔아주세요. 6,200원 한번 팔았다가 이걸 팔고 IT 부품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은 팔지 말고요. 지금은 아직 강세를 줄 때에서는 파는 게 아니에요. 먼저 팔면 후회합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다 종목들 물려 있어갖고 이거 비싸다고 못 공략하거든요. 공략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세력들은 더 놀린다고 더 올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더 올라가갖고 6,200원쯤에 올라가면 한번 팔았다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면 되는데 이 빠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빠질 때까지 일주일 동안 그 시간 걸리는 동안에 차라리 뭐 삼성전기를 사든 아니면은 뭐 대형주들도 많잖아요. 뭐 LG전자를 사든 아니면 차라리 뭐 자동차를 사든 다른 아직 안 움직이는 업종들을 차라리 들어가든 IT 부품주를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종들이 은근슬쩍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거든요. 순환매로. 오늘 말씀하신 거 같이 코리아 그렇죠, 소프트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빠진 거. 주성엔지령 이런 그렇지, 거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딱 흐름이 딱 잡히죠. 지금 다 하나씩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그러면 안 움직인 쪽을 쫓아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코리아 서킷처럼 안 움직인 거 이런 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6,200원 올라오면 이게 안 움직이다가 지금 한 5일 조금씩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도에 매도하에서 코리아 서킷이나 주성엔지령 들어가면 어떤가요? 그것도 가능해요. 판단드려요. 근데 다는 하지 말고 한 네. 절반만 팔아갖고 네. 교체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저항대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6,200원은 저항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들 움직인 거 보면 그 느낌대로 코리아 서킷도 움직일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최근에 5일 동안에서 은근슬쩍 올라갔는데 야, 더 올라가나 싶었더니 막 더 올라가더니 갑자기 막 급등을 하죠.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코리아 서킷도 그렇게 움직일 거니까 지금 있는 그거에서 비중을 일부는 팔아가지고 교체해도 괜찮을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때는 비가 뭐 안 온다 그러니까 많이 놀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지금 조선주, 건설주, 그다음에
철강주 아직 소식은 없는데 철강주보다는 그래도 IT, 반도체,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OCI라든지 이런 애들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움직여야 돼 이제는 수익이 났으면 좀 팔아줬다가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은 조정 시 저점 매수 구간이 유리한 거고 아직 시장 폭락세도 아닙니다. 조정 시 아니 종목도 다 움직이는데 시장 무너진다고 여러분들 종목만 안 움직이는 거겠죠. 지금 건설주부터 해갖고 움직이는 애들 다 움직여요 지금. 조선주도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철저히 저점 매수해 놓으면 길목 지키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양봉 뜨면 IT 섹터도 한번 움직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노란톡방을 준비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지금 이런 폭락장 뒤에는 반드시 대박 찬스가 올 거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대박 찬스 잡는 법, 기회 잡는 법에 대해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여의도에서 오후 1시에 선착순 60분을 모시고 강연회가 열리니까요. 더 자세한 소식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